안녕하세요. 순살 국어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공부에서 선택지 공부가 왜 중요한지와 여러분들의 수준별로 어떻게 선택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푸시는 의식의 흐름을 설명해 드리면요. 먼저 일단 보통의 학생분들은 지문을 읽습니다. 물론 선택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지문을 읽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분들은 지문을 보통 먼저 읽으세요. 그래서 지문을 읽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문제와 선택지를 읽겠죠. 그리고 그 선택지를 읽은 다음에 선택지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 선택지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그 선택지의 내용, 그 선택지가 옳고 그름을 결국 TF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하는 게 비문학 문제풀이의 핵심이잖아요. 이 적절과 부적절을 따지려면 어떠한 근거 또는 단서 정보를 지문에서 찾아야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선지를 읽자마자 하는 생각은 이 선택지를 따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몇 문단에 있었지에 대한 위치에 대한 해석을 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선택지를 읽자마자 이 3번 선택지를 따지려면 내가 2문단, 3문단쯤에 돌아가야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쯤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이 위치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실제로 그 문단에 돌아가서 근거를 확인하신 후에 이거는 적절하군, 이건 적절하지 않군 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비문학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선택지를 해석하는 이 세 번째 능력이 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문을 읽는 능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선택지를 해석하는 거를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이 선택지의 근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면 비문학 풀이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작년도 수능에 나왔던 11번, 13번 문제인데 이 11번, 13번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그냥 지문에 돌아가서 확인한다고 바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다는 확신이 든 상태로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선택지의 근거가 지문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조금 추론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지 해석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단순히 위치를 찾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문에 없던 정보를 말 그대로 새롭게 해석하고 추론해내는 능력, 이 능력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선택지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학생별로 수준이 다르니까 수준을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저는 크게 네 가지 분류의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선택지를 읽었을 때 지문에서 어떤 근거를 찾아야 될지 몰라서 지문을 1문단부터 끝까지 다 탐색하는 그런 유형의 학생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택지를 딱 읽었는데 대강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 이게 지문에서 앞부분에 있었고 중간 부분에 있었고 뒷부분에 있었고 요 정도는 알겠는데 정확히 몇 문단인지 모르겠어. 이게 두 번째 학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은 선택지를 읽을 때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그리고 정확히 몇 문단인지 알아요. 물론 내가 2문단이라고 생각했는데 3문단에 있는 그 정도 오차는 있긴 한데 대부분 위치를 거의 근접하게 맞춰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하지만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과 다르게 변형되어 있거나 지문에 없는 말로 선택지를 구성한다면 판단이 어렵거나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이게 세 번째 학생이고요. 네 번째 학생은 선택지를 어떻게 내도 판단을 다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11번, 13번 그런 식으로 내도 다 풀어요. 이런 애들이 네 번째 학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인 학생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4번인 학생이 지금 2022년 1월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1월에 4번인 학생이 거의 없거든요. 뭐 4수생, 3수생 이런 거 말고 재수생들도 4번 단계로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공부를 좀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면은 3번, 좀 어중간하게 해왔으면은 2번, 이제 막 시작하면 1번인 게 정상이에요. 1번이어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단계별로 본인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연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단계별로 해야 되는 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아까 말한 완전 1번에서 2번 단계로 갈 때는 일단 본인이 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지문의 흐름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돼요. 마달과 홀수의 지문 해설이 되게 좋거든요. 둘 중 뭘 사도 상관없고 특히 홀수는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경로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느낌이고, 마달은 좀 간결하게 짧게 핵심만 딱딱 잡아서 설명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핵심 정보라고 판단한 게 진짜 핵심 정보인지 모르겠다, 일반 시중 문제집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설이 장황하게 되어 있지 않다,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참고용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달이나 홀수 둘 중에 한 권 구입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제발 꼭 해야 되는데 정말 귀찮지만 안 하거든요. 모르는 어휘를 사전 있죠. 종이 사전이든 뭐 전자 사전이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든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문이나 선택지에서 환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환율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물론 그 지문에서만 설명하는 브레턴 우주 체제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절대 외울 필요 없는데, 여러 지문에서 3개, 4개 지문에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런 환율 같은 거, 이런 기초 어휘를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잘 모르겠다면 제가 예전에 비문학 제재별 독해법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뭐 법지문 독해법, 경제지문 독해법,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에 가면 어떤 어휘를 외워야 되고 어떤 어휘는 외우면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아니면 박종현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수능에서 외워야 되는 어휘랑 외우면 안 되는 어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으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해서 꼭 어휘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 단계에서 3번 단계로 갈 때는 지문의 핵심 정보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무엇인지 판단하고 인지하는 연습만 했다면요, 이제 인지가 된 상태에서 2번 단계에 됐으면 인지가 된 상태잖아요. 이때부터는 기억하고 핵심 정보를 요약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볼 때 어떤 내용을 봐야 근거 정보의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뭐뭐가 뭐뭐 한다 이 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뭐이면 뭐뭐 한다 이 두 가지 꼴이 있거든요. 크게 선택지가 이 두 가지 꼴이 있어요. 뭐뭐가 뭐뭐 한다일 때랑 뭐뭐이면 뭐뭐 한다일 때랑 약간 달라요. 근거를 찾는 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 문장의 형태를 힌트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들이 깔렸을 때 요 앞부분을 봐야 내가 근거를 빨리 찾는지, 요 뒷부분을 봐야 근거를 빨리 찾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부분이 더 근거를 빨리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연습을 같이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요약하는 연습도 하면서요. 그리고 3번에서 4번 단계로 갈 때는 이제 인지의 핵심 정보를 인지하고 기억하고 요약하고 선택지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연습이 끝난 상태니까 지문과 선택지의 말이 다를 때 있죠. 선택지에 있는 말이 지문에 없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선택지들만 본인이 이제 노트장에 오답 노트처럼 모아서 어려운 선택지 모음으로 노트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 선택지를 내가 배경 지식 없이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추론해서 선택지의 적절과 부적절을 따질 건지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론과 해석의 근거가 지문에 있을 때가 있고요, 보기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나눠서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기 문제면 무조건 보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보기 문제 중에 추론과 해석의 근거가 지문에 있는 게 있고요, 보기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섞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국어 3점짜리 제일 어려운 문제가 20%대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지 근거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보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문 보기를 섞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니까 3번에서 4번이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 3번 있죠. 이 3번 수준이 되고 선택 영역 다 맞추고 문학 문제 다 맞추면요, 이 4번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이때부터는 다 박 터지는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 1번, 2번, 3번에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1번, 2번인 것 같아요 하면 위에 거부터 공부하시면 되고, 쌤 저는 재수예요, 쌤 저는 삼수예요, 쌤 저는 현역인데 국어만 잘해요, 국어는 진짜 잘해요, 이런 분들은 좀 빡세게 공부하는 게 맞죠. 왜냐면 100점을 맞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부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 좀 참고 방법을 찾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작년도 9월 모의고사 직전에 잡기술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조회수가 대략 지금 6만 정도 될 거예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지문과 선택지의 말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근거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작년도 9월 모의고사 직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학습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상세한 내용, 그리고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상세한 내용을
앞으로 1월, 2월에 걸쳐서 조금씩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 뜨자마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1번에서 2번으로 향하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